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 이제 왕초보 과정으로 간단하게 바티 AI의 화면 구성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티 로그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바티.ai에 접속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게요. 네, 로그인은 회원 가입해주신 아이디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는 바로 무료 체험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체험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습들을 다 따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한 후에 무료 체험 신청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만나는 화면이 프로젝트 리스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이 이렇게 위에 써 있고요. 프로젝트명과 해당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 4번이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새 작업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작업명, 작업들이 여러 개가 속할 수가 있고요. 작업명 옆에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이 해당 작업 안에 자동화 기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콘으로 넣어놨고요. 반복 실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업을 내가 원하는 주기로 제가 세팅해 놓은 대로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느냐, 그게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생성일, 그 다음에 최근 작업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작업을 복사하시거나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세팅해 놓은 작업을 하나 백업으로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복사 하셔서 쓰셔도 되고, 네, 보면 여기 밑에 복사본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이제 이름을 변경하셔가지고 다른 작업으로 또 이제 동일하게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 명세서나 이런 거 보내실 때 월별로 저장하시잖아요. 작업을 다시 이제 새로 만드시지 마시고 복사하셔서 쓰시는 경우는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변경하시고 삭제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새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새 작업을 누르시면 바티 엑셀과 바티 노트가 보이실 거예요. 바티 엑셀과 바티 노트는 이제 바티에서 제공하는 엑셀과 노트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MS 엑셀, 구글 시트,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PPT죠.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연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바티 엑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화면이 뜰 텐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화면 구조가 좀 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버튼도 많고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이 화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업 화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와 본 건데요. 이렇게 네모를 색깔로 한번 칠해봤어요. 그래서 총 네모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가장 위에는 프로젝트명과 작업명 이렇게 2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작업명도 변경은 가능하세요. 네,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오렌지색 네모 안에 있는 영역을 저희가 콘텐츠 작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티 엑셀, 바티 노트 이런 것들 이제 불러올 수 있고 새로 생성하실 수가 있고, 문서를 작성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견적서나 명세서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엑셀을 가져오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 엑셀 95% 이상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구글 워드나 PPT를 가져왔을 때도 이 왼쪽에 1번에 있는 콘텐츠 작성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문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크롤링할 데이터들을 일로 가지고 오거나, 그리고 저희가 또 고객들한테 발송할 이메일이나 문자 본문 내용도 여기 1번 영역에서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그러면 2번 여기 있는 보라색 영역은 뭐냐라고 하시면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데이터 시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약간 데이터 모양 드럼통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 시트를 상징하는 색상과 아이콘입니다. 요거는 이제 엑셀인데 왼쪽에 있는 엑셀은 이렇게 홈, 삽입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게 없죠. 그래서 간단한 엑셀 형태의 데이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식이나 이런 걸 변경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쌓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데이터냐면 저희가 아까 이제 뭐 문자나 이메일을 고객들한테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고객사의 주소록, 고객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런 주소 그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는 거고요. 또 이제 대량으로 키워드를 크롤링 하실 때 여러 개의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서 넣는 그런 이제 데이터 영역으로 써주실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워크플로 자동화를 붙일 때 조건문들을 좀 써주는 그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바티의 이제 핵심이죠. 워크플로 창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워크플로 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치바를 통해서 저희가 실행할 액션들을 검색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순차적인 흐름으로 자기가 자동화할 액션들을 나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열해서 선택하신 액션들의 상세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설정한 이 워크플로우 흐름을 실행하는 기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번만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직접 화면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왼쪽에 파란색 영역 메뉴 바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기본적인 옵션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 명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 아까 저희 처음 접속했을 때 보였던 화면 있죠? 거기로 가는 프로젝트 리스트 버튼이고 그리고 새 작업을 만드는 거 그리고 최근 작업 보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바로 가기 저희 바티에서도 이제 드라이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갤러리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앱이 있고 워크플로 실행 이력을 보는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직접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 가이드로 바로 가실 수 있는 이 아이콘도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이제 부가 기능으로 작은 버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총 5가지의 버튼 영역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아, 바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업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티 엑셀 여기 1번 아까 컨텐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입니다. 네, 엑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함수 이런 거 다 돼요. 썸 함수 뭐 평균값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되시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면 최대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은 되는데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최대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다시 원복 네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칼럼으로 이제 3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제 성함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길동 뭐 연락처 주소록처럼 제가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쓰고 여기 있는 이제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통해서 여기 컬럼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컬럼명을 바꾸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 컬럼명과 이 왼쪽에 있는 1번 콘텐츠 영역과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홍길동 썼던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우시고 이 이름 써주시고 이렇게 서식도 뭐 텍스트 숫자 날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고 네 이렇게 히든 처리했다가 다시 보였다가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추가 또 가능하세요. 컬럼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X 눌러주시면
아까 여기 컬럼 1이었는데 이름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응용 버전이 들어가시면은 데이터 시트가 정말 편리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대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최대화 했다가 다시 원복했다가, 그리고 여기 잠깐 X 누르면 닫았다가 열 때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 시트 드럼통 보라 색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시 생겨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워크플로우 창인데요. 여기 있는 서치바에 커서를 이렇게 놔주시면은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 이제 액션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요 하나의 그 기능을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액션들의 이제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하나의 묶음이 되면 그거를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액션들이 구글, 파일 생성, 네이버, 카톡, 그다음에 뭐 슬랙, 챗GPT, 정부 지원 사업 등등 쭉쭉 내려보시면 구글 다음, 그다음에 뭐 쿠팡, 11번가 이렇게 액션들이 쭉 붙어 있어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붙어 나갈 예정이라서 네, 필요하신 기능들 위주로 계속 선별해서 저희가 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 하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나는 이제 블로그 한번 키워드 수집해 봐야지 라고 클릭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설정 팝업이 뜨는데 잠깐 X를 누르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요게 이제 자동화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개가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카페를 해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액션이 두 개가 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원하는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은 네이버 블로그를 크롤링하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를 크롤링할게 라고 제가 흐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 카페를 먼저 크롤링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점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순서를 바꾸신 거죠.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이콘,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아이콘이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이제 액션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검색 결과를 수집합니다 라고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명글은 제가 좀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블로그랑 카페를 크롤링 하는데 키워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도 바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설정 버튼이에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키워드를 크롤링 할지, 어디다가 이걸 크롤링한 결과값을 넣을지에 대한 설정을 이제 이 팝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정을 키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렇게 마우스 오버 하시면 파랗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액션 명칭을 클릭하셔도 이렇게 뜨고요. 아니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셔도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어서 뒤에서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돼요. 복사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한 번 더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실행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를 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행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만 실행하고 카페는 실행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때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실행을 일시 정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누르면 또 플레이가 되고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만 하고 네이버 카페 크롤링은 일시 정지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액션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뭐 5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 때 나는 1, 2, 3번만 하고 4, 5번은 안 할래, 이번엔 잠깐 쉴래 라고 할 때 1, 2, 3번만 키시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 버튼이 있어서 클릭해 주시면 이 액션이 삭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 액션은 설정을 완료를 하시면 초록색 체크가 뜨는데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면 워크플로우 실행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반복 버튼을 통해 가지고 반복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반복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반복, 매주 반복, 매월 반복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그 알림톡으로 뉴스 크롤링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설정하지 않고 처음 한 번만 키워드 설정을 해놓으면은 매일 아침 이제 보고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아침에 딱 모니터링만 하면서 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뭐 주말은 안 하고 평일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매주 반복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요일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시작 시점은 오늘부터, 종료 시점 없음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복 설정을 켜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월, 화, 수, 목, 금 해서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 프로젝트 리스트 가는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프로젝트 리스트로 다시 가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새 작업 눌러주시면 바티 엑셀 노트부터 가져오기 해서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업으로 어떤 작업들을 했고 그 작업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티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파일을 만들었을 때 여기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뭐 제안서를 만들 때 이미지를 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미지를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시고 그 이미지로 제안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갤러리가 있어요. 템플릿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템플릿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할 때 한번 해볼 건데 설명을 드릴게요. 템플릿 갤러리가 좋은 점은 왼쪽에 아까 콘텐츠 작성 영역하고 오른쪽에는 데이터 시트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 창까지 모든 걸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부분만 수정하시면 바로 워크플로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처음에 이제 구조나 이런 것만 좀 익히시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이해가 되시면 사실 템플릿 가져와서 쓰시는 거는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연결 앱입니다. 연결 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새 작업에서도 보시면 구글 시트 이렇게 가져오려면 아이디를 연동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글 아이디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 라는 걸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뭐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카톡 어느 번호로 보낼 거야 라고 또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계정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면 저희 이게 회사 계정인데 회사 계정에서 쓸 구글 드라이브, 카카오톡, 그다음에 지메일 발신 계정, 메일, 슬랙, 에어테이블, 우체국 API 등등 제가 이 바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계정들을 일일이 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동된 계정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다시 데이터를 보내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계정명과 연결 일자 쭉 보실 수 있고 또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이력인데요. 클릭해 볼게요. 워크플로우 이력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가 자동화 액션들의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업 안에 그 워크플로우가 속해져 있는 거고요. 그 워크플로우를 언제 실행했고 실행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실행한 일시와 작업명, 워크플로우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액션 개수와 실행 결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클릭을 해보면 제가 실행한 워크플로우 액션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메일로 안내드렸던 내역들도 다 바티로 보내드린 거거든요. 자동으로 보내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있는 버튼 설명드릴게요. 사용 가이드랑 마이 페이지인데요. 사용 가이드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바티에서 이제 처음 쓰시는 분도 다 아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약간 좀 백과사전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템플릿은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자동화 활용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난 본격적으로 바티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마이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 가시면 프로필 정보랑 제가 액션 크레딧 쓴 것들, 결제 수단 이런 것들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여기 있는 부가 기능, 네, 아이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제 꿈돌이 아이콘은 AI 작성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로 간단한 문구 정도는 좀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이렇게 하고 미팅 제안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제가 지금 여기 커서 들어가 있잖아요. 셀 위치에 이제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빠르게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써보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공유 버튼은 클릭하시면 외부로 공유하기, 엑셀 파일 내보내기, PDF 내보내기, HTML 내보내기 이렇게 해서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공유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제 작업 요 링크 있죠. 요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다른 팀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URL이 복사가 되고요. 이 링크에서 같이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옵션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편집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링크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공유해드리면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엑셀 파일 내보내기나 PDF 내보내기, HTML 내보내기도 가능하셔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엑셀 파일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제 작업 있죠, 여기. 그 작업 중에서 1번 이 콘텐츠 영역에 대한 엑셀 파일을 내보내는 겁니다. 네, 보시면 네, 요렇게 아까 봤던 그 영역의 엑셀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내보내실 수 있고 PDF로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이 있어요. 저장은 이 작업에 쓴 내역들을 제가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플로 세팅하고 왼쪽에 컨텐츠 세팅하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더보기 워크플로 설정창을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반원, 여기 녹색깔 반원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닫으실 수가 있어요. 열고 닫고. 그리고 작업을 삭제하는 거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바티 단축키가 있어서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단축키 모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한번 그 블로그 크롤링 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조를 같이 한번 써볼게요. 지금 아까 넣었던 이런 샘플로 썼던 내용들은 일단 삭제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본적인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 하기에는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X를 클릭해 주실게요. 그래서 잠깐 닫은 채로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액션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어떤 블로그 키워드에 맞게 크롤링 할지 설정을 하려면 여기 있는 네, 파란 색깔로 떴을 때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설정 팝업이 뜨고요. 회원님들 처음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셨을 때는 여기 샘플 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샘플 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10번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크롤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 API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API 발급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발급 가이드 가셔가지고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발급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키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네,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2번 팝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크롤링 할 블로그의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 저는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역삼 맛집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역삼 맛집. 그 다음에 정렬 순서는 관련도 순이랑 최신 순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관련 도순, 최신순 둘 다 제공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가 네이버에서 그 검색했을 때 뜨는 그 순서대로 확인을 하려면 관련 도순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수는 한 번에 100건까지 100개의 블로그 글까지 수집이 되는데 일단은 10개로 해서 한번 빠르게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수집한 결과를 삽입할 위치를 선택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콘텐츠 영역 1번 영역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바티 엑셀 탭 이름이 바티 엑셀이고 셀 위치는 이 시트 1번 시트에 A1 여기 A1에다가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세팅은 다 되어 있고 그대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완료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재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일시정지하고 재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온오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한 채로 실행하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시정지 상태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다 일시정지라서 재생을 돌릴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을 O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체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체크가 다 잘 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따라 하시면서 클릭해 봐 주세요. 네, 바로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 그 다음에 제목, 본문 내용, 네, 요 정도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시글을 올린 날짜와 블로거 이름까지 잘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와서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결과를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반복도 거실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블로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 아침 9시나 매일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실행하기 버튼 안 누르셔도 여기서 저장만 해주셔도 이게 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저희가 이어서 이제 템플릿 갤러리로 가가지고 좀 더 쉽게 미리 세팅된 작업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템플릿 갤러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파란 색깔 메뉴 바에서 네, 이 5번째 버튼 템플릿 갤러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템플릿 갤러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이제 서치바가 있고요. 그래서 템플릿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업무별로 이렇게 템플릿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추천 템플릿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한번 네이버 쇼핑에 있는 리스트를 크롤링 해가지고 알림톡으로 받아보는 걸 해보려고 해요. 이제 네이버 뉴스나 수집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이버 쇼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치바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쇼핑이라고 네, 쳐주세요. 그러면 2가지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쇼핑몰 제품 상세 소개 문구 자동 생성하기로 이게 챗 GPT를 쓰는 액션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2번째입니다. 쇼핑 정보를 크롤링 한 다음에 AI가 이제 분석해서 리포트를 써주고 알림톡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아까 그 구조 익힌 대로 순서대로 세팅만 해주시면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에 있는 액션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기를 클릭해서 그 템플릿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템플릿 갤러리 상세 페이지를 봐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어떤 액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쭉 내려보시면 그 템플릿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템플릿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템플릿 미리 보기가 이제 템플릿을 미리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데모 버전 같이 작업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러면 아까 그 컨텐츠 영역에 분석 리포트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 라고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상품명들이 이렇게 이쁘게 표로 만들어져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워크플로우 액션은
네이버 쇼핑이랑 챗 GPT로 데이터 분석하기랑 알림톡 작업 공유하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고 이거 템플릿 나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데모 템플릿을 내 작업으로, 내 프로젝트, 내 작업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실게요. 그러면 어느 프로젝트에 넣을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4번에다가 넣는 걸로 해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화면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제 작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실 수가 있냐면 데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미리 보기 잠깐 다시 보면 가져오기 버튼이 있고 제가 이 공유하거나 이런 버튼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미리 보기라고 떠 있고요. 근데 작업을 가져와서 제 아이디로 들어온 후에는 이렇게 뜹니다. 제 프로젝트 명이 뜨고 이 안에 들어온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공유하고 저장하고 하는 기능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작업으로 들어온 이 네이버 쇼핑 분석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템플릿에는 샘플로 맥민이라는 키워드로 쇼핑 크롤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 보고를 한번 요약을 써본 건데요.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하려면 여기 있는 워크플로 자동화 액션을 1, 2, 3번 순서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1번 네이버 쇼핑 크롤링하기 액션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하면 이제 설정 팝업이 뜨면서 어떤 키워드를 수집할지 아까 전에 봤던 네이버 블로그랑 동일하게 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맥미니 말고 뭐 해볼까요?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이제 쇼핑 품목을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관련 도순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관련 도순, 그 다음에 개수는 10개로 일단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아까 수집된 결과를 어느 위치에 삽입할 거냐라고 했는데 상품 정보 분석이라는 탭에 여기 뒤에 있는 상품 정보 분석이라는 탭에 크롤링이라는 시트에 A1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났던 시트는 분석 리포트라는 시트고 이 크롤링이라는 시트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임시 저장을 잠깐 해놓고 크롤링 시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네, X 눌러주시고 임시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 크롤링 보니까 크롤링 시트에 원본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이 네이버 쇼핑 크롤링 하기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먼저 크롤링이라는 시트에다가 넣고 이 크롤링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 리포트에 넣어주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이렇게 함수가 걸려 있죠. 저희 엑셀 함수랑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내역이 분석 리포트의 내역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져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분석 리포트 보고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또 20개를 세팅을 해놨네요. 그러면 저희도 20개를 크롤링 하면 좋겠죠. 그래야지 딱 꽉 차게 예쁘게 나오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다시 네이버 쇼핑 크롤링 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개수를 20개, 10개를 지워주시고 2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분석에 크롤링 A1 요거는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두시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 이제 맥미니가 아니라 노트북 키워드로 크롤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챗 GPT로 데이터 분석하기 액션을 설정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또 팝업 창이 뜨고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하는 건데 챗 GPT가 이제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1번은 자기가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올 시트와 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PT한테 명령을 해야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네이버 쇼핑에는 상품 정보를 쭉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줘인데 이 GPT 입장에서는 그럼 어느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는 아까 저희가 크롤링 했던 위치 있죠. 상품 정보 분석 탭에 크롤링 시트 안에 있는 그 내역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크롤링 DB를 가져와 가지고 얘가 GPT가 분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수행할 요청사항을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전체 상품 가격을 분석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 3개 추천해줘. 제품명, 가격, 링크를 포함해서 정리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다른 프롬프트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GPT 쓰시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명령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GPT가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 넣을 거야? 라고 이제 GPT가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넣을 위치는 아까 여기 예쁘게 만들어놨던 분석 리포트 있죠. 여기 이 구간이에요. 보면 상품 정보 분석 탭 안에 분석 리포트 시트 안에 있는 여기 B4 셀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손가락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C1으로 바뀐 거 보이셨죠? 이렇게 클릭하면 D1. 근데 저희가 넣을 위치는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넣고 B4로 바뀐 거 확인하신 다음에 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B4로 이렇게 잘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저희가 알림톡으로 받아볼 건데 요거는 잠깐 일시 정지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일시 정지 했다가 요 1번, 2번 액션만 한번 돌려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분석 리포트가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이제 보시기 쉽도록 지금 들어있는 샘플을 지울게요. 네,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바로 지워지거든요. 지운 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톡 작업 공유하기 액션은 오프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회색깔 일시정지 버튼이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록 체크 1번, 2번 둘 다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화면이 길어졌네요. 네, 더 늘려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명령을 했던 대로 네이버 쇼핑 크롤링하기 해서 저희 여기 크롤링 시트에 넣기로 했죠. 네, 아까 맥미니였는데 결과가 쫙 바뀌었어요. 노트북으로. 네, 관련도 순으로 다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쓴 거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 3개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밑에는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엑셀로 공유하셔도 되고 또 뭐 PDF로 공유를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매일마다 저희 뭐 자사 제품이다 아니면 경쟁사 제품이다 라고 해서 매일마다 동향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알림톡으로 저는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알림톡 작업 공유하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알림톡이 뜨거든요. 지금은 미리 등록된 번호가 보이는데 새 연락처 등록을 하시고 인증을 해주시면 인증을 그 알림톡이 가거든요. 거기서 인증 완료를 해주시면 알림톡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럼 연결 앱에 보이겠죠? 네. 그 연결된 알림톡 계정으로 이제 이 작업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작업을 공유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전체를 공유를 할 거고 이 바티 작업의 링크를 그냥 공유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편집 권한은 없는 채로 만약에 편집 권한을 있게 하려면은 아까 여기서 공유 링크 옵션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편집 허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편집 허용 안 할 거라서 다시 끄고 들어가서 다음 편집 허용 없이 다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알림톡 작업 공유하기가 지금 오프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온 해줄게요.
그러면 초록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그쵸? 네. 저는 한번 그럼 테스트로 아까 노트북 해봤으니까 네이버 쇼핑 크롤링 가게에서 이게 실제로 크롤링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알림톡으로 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트북 말고 다른 키워드로 또 해볼게요. TV, 스마트 TV라고 할까요? 스마트 TV. 네, 요걸로 이제 키워드 바꿔서 크롤링한 다음에 GPT가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 3개 분석한 다음에 그걸 알림톡으로 받아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그럼 제가 바꾼 거는 키워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실행하기 누르겠습니다. 실행하기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1번 크롤링 스마트 TV 하고 분석글 써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알림톡까지 오는 겁니다. 네, 바로 실행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크롤링한 리스트에 스마트 TV가 쭉 나와 있고 분석 리포트에 가성비 좋은 제품 3개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예쁘게 표로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알림톡으로 왔을까요? 자, 볼게요. 짜잔! 네. 작업 공유. 제가 만든 작업이죠. 그래서 다시 작업 바로 가기를 한번 클릭해보면 네, 이렇게 편집은 허용 안 했기 때문에 뒤에 워크플로 쪽은 안 보이고 여기는 리포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알림톡 받는 그 인증번호 있죠. 그것만 제 번호 외에 팀원들 번호 추가하셔가지고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쇼핑이나 그다음에 뭐 블로그나 그다음에 뉴스 같은 것들 팀원들 다 같이 공유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찬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있는 이제 쇼핑 이 작업은 저장을 해서 회원님 계속 쓰시면 돼요. 네, 알림톡 공유도 받으시고 반복 걸어두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템플릿 갤러리를 갑니다. 학습도 템플릿 갤러리에서 가져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서치바에다가 놓고 계약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번에 해볼 실습은 계약서를 여러 건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발송하는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추천 템플릿에 고객사별 계약서 자동 생성 및 메일 발송하기라는 템플릿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간편하게 대량 파일 생성하기 액션과 기업용 메일 발송하기 액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번 콘텐츠 영역에 있는 계약서 저희가 샘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받으시는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이런 것만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량으로 PDF 생성한 다음에 메일로 발송하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템플릿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 오른쪽에 가져오기를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프로젝트 4번에다가 만들기 클릭하셔서 제 작업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 작업으로 이렇게 가져와진 거 보이시죠? 공유 버튼, 저장 버튼 있으면 제 작업으로 가져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먼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최대화 버튼 이용해가지고 1번 콘텐츠 영역 서비스 이용 연장 계약서 최대화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연장 계약서 밑에 보시면 품목명, 그 다음에 공급자 담당자 연락처. 이 공급자는 사실 이제 보내는 사람 명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구매자, 그 다음에 받으실 분에 대한 내용과 웹사이트 뭐 지불 방식이나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되는 내용이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변경되는 내용 같은 경우 이런 고객사 명이라던가 담당자 명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중괄호가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중괄호 2개씩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2번 영역 데이터 시트에 있는 영역의 칼럼과 매칭해서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데이터 시트를 씁니다.
데이터 시트는 제가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주소록처럼 쓰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자동화 액션을 돌릴 때 쓴다거나 자동화 조건문으로 쓴다거나 그렇게 할 때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봐주시면 여기에 미리 샘플로 넣어놨는데 고객사 명과 계약 시작일, 종료일, 이 고객사한테 맞게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담당자 명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게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계약서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면 스마트 파트너부터 테크노 비전까지 총 10개의 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다 실행해서 만들었을 때 서비스 이용 연장 계약서가 총 10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요거를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보라색 음영으로 체크박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체크를 한 계약서를 다 한 번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티로. 굉장히 편리하겠죠.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서 있으시면 이거 파일 복사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편집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DF 파일 뽑으신 다음에 이메일 보내셨잖아요. 근데 바티는 요걸 한 번만 여기서 세팅해 주시고 체크하고 실행하기 하면 파일 생성해서 이메일 발송까지 한 번에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한 번만 그 세팅만 해 놓으면 그 매일 같은 양식 어차피 쓰시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체크해서 보내시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아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하고 매출 높이는 고성과의 일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바티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스마트 파트너랑 나인 클라우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테스트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잠깐 이렇게 늘려볼게요. 네, 고객사 명하고 담당자 명하고 연락처 이메일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데이터 시트도 좀 크게 봐볼게요. 최대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고객사 명부터 이메일까지 나와 있는 거 봐주실 수 있고 여기는 제가 이제 이메일을 테스트로 스마트 파트너랑 나인 클라우드 두 건을 받아보려고 해가지고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한번 제 개인 이메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에는 회원님이 직접 받아보실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여기 엑셀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기존 엑셀에 있는 파일도 그냥 다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바티로 가져오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다 붙습니다. 네, 그래서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만들 고객사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는 여기 위에 A 위에 있는 거 눌러주면 전체 체크 되고요. 전체 해제도 되고요. 저는 일단 두 개만 만들 거라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금액도 좀 바꿔볼까요? 금액은 제가 뭐 스마트 파트너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나인 클라우드는 200만 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변경이 잘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1번, 그 다음에 2번 데이터 시트까지 세팅이 끝나셨으면 이제 3번 워크플로 세팅으로 오셔야겠죠? 3번 워크플로 세팅에 1번 액션에 대량 파일 생성하기 이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좀 이제 기존보다 큰 팝업 창이 뜨는데요. 요게 왼쪽에 미리 보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에 구매자 스마트 파트너 김수민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미리 보기 1번이에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중간 부분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1번, 2번 파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2번 파일이 나와요. 보이시죠? 제가 한번 그러면 아까 10개를 다 선택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2개만 선택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2개만 나오는 건데요. 10개를 다 선택하면 미리 보기가 10개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선택했죠? 그 다음에 대량 파일 생성하기 다시 들어가 주시면 미리 보기에서 네, 보이시죠? 10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하시는 만큼 미리 보기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PDF를 만드시면 더 효과적이시겠죠?
저 다시 임시 저장하고 저는 아까처럼 전체 선택 해제한 다음에 1번, 2번만 선택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량 파일 생성하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세팅하시면 되냐면 맨 위에 탭 선택이 있어요. 탭 선택은 어떤 그 탭에 있는 컨텐츠를 대량 파일로 만들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계약서 생성 여기 뒤에 탭 보이시죠? 여기에 시트 1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저희가 이제 PDF 파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일명도 다르잖아요. 그쵸? 회사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 언더바 스마트 파트너, 계약서 언더바 나인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회사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 지워보고 네, 지운 다음에 파일명을 입력할 건데요. 계약서, 거의 언더바 많이 쓰시니까 계약서 이렇게 치시고 언더바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드럼통 아이콘 있죠? 이 드럼통 아이콘이 뭐라고 했죠? 데이터 시트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 데이터 중에 칼럼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데이터 시트 안에 있는 칼럼명이 나오는 건데 저희는 고객사명으로 해야겠죠. 스마트 파트너가 나오게 하려면. 그쵸? 그래서 얘를 놓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치환이 돼서 그 파일마다 고객사 명이 들어간 채로 PDF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일명에도 편리하게 그 맞춤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유형은 엑셀도 되시고 PDF도 되세요. 저는 이번에 PDF로 만들 거라서 PDF 선택했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1번, 2번 스마트 파트너 2번 나인클라우드 이렇게 들어간 거 그리고 가격도 한번 볼까요? 100만원, 200만원 보이시죠?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링크 삽입 위치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PDF를 만들어서 파일 링크로 만들 거예요. PDF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 링크로 만들 건데 그 링크를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링크는 이제 공개를 클릭해 주시면 PDF 파일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링크도 같이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채로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완료. 네. 그러면 대량 파일 생성하기까지 되신 거고요. 밑에 있는 기업용 메일 같은 경우는 발신 계정을 좀 미리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업용 메일이 아니라 지메일로, 구글 지메일로 발송을 할 거라서 요거는 삭제를 해 놓을게요. 삭제. 오른쪽 끝에 있는 X, 닫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에 한 번만 실행하기. 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PDF 파일이 생성이 되는지 여기 파일 링크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PDF 파일 만들어서 링크로 생성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링크 부분이 들어오는지 봐주세요. 네, 링크 두 개가 저희가 체크한 만큼 생성이 되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PDF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계약서 언더바 회사명 이렇게 들어와 있고 스마트 파트너 100만원 네 바뀐 거 보이시죠? 다음에 두 번째 나인클라우드도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 나인클라우드 200만원 네 잘 변경이 되어서 파일이 생성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A4 규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고 있는 계약서를 불러와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걸 쓰셔도 돼요. 만약 기존에 쓰시던 걸 불러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탭에서도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거든요. 파일을 플러스 눌러주시고 가져오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첨부해서 만들기 눌러주시면 그 엑셀 파일이 바티 엑셀로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변경할 값만 중괄호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저는 제가 아까 썼던 이 이메일 주소로 결국에 이 파일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메일 본문은 제가 어디서 쓴다고 했죠? 왼쪽 1번 콘텐츠 영역에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저희가 바티 노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바티 노트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새 탭 열고 바티 노트, 그리고 또 삭제도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메일 본문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메일 본문에도 이제 중괄호 2개를 입력하셔가지고 데이터 시트 칼럼에 있는 내용과 치환을 해서 맞춤형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메일 본문에도 반영이 되고 메일 제목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써놓은 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고객사 담당자님 이렇게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이 변경이 되고 여기서 고객사 담당자님이 스마트 파트너 담당자님, 나인클라우드 담당자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메일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메일 본문까지 일단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워크플로 창에 가서 지메일 액션을 선택해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메일이라고 액션을 검색해 볼게요. 지메일 한글로 치시면은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바로 액션 2번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설정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회사 계정을 미리 입력을 해놔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정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지메일 계정 추가하기를 클릭해서 밑에 지메일 연동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구글만 로그인하고 이제 허용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 한 번 더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지메일 연동하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로그인 계정 팝업이 뜨면 여기다가 자기 계정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전 바로 이제 연동이 되는데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고급 떠가지고 인증 처리하라고 뜨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증 절차 밟고 있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전체 허용 처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동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클릭해 주시면 메일을 발송할 대상과 본문, 내용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자, 받는 사람은 아까 저희가 그 뒤에 있는 데이터 시트에서 이메일이라고 거기 칼럼에다가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드럼통 클릭해 주시고 쭉 내려보시면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파트너, 나인클라우드 이메일 2건이니까 그 2개를 각각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메일. 그 다음에 메일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는 메일 제목에도 제가 변수값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이렇게 입력하고 바티 계약서 그 다음 언더바 하고 고객사 명을 쓰고 싶잖아요. 제목에 고객사 회사명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또 드럼통 클릭해 주시고 고객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티 계약서 데이터 고객사 스마트 파트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서 전달 드립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메일 본문은 본문 내용을 어떤 걸 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생성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 메일 본문 노트의 뒤에 탭에 써놨죠. 요거 메일 본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 저희는 미리 본문을 써놨기 때문에 메일 본문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첨부를 눌러줍니다. 파일 첨부해야겠죠. 아까 PDF 대량 파일 생성하기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첨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메일 보내실 때 공통 파일 첨부하실 때는 여기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보라 색깔 데이터 시트에서 대량 파일로 만든 거를 첨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 컬럼에 있는 거를 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저희가 아까 대량 파일 만들었을 때 파일 링크로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 파일 링크는 파일 링크라는 칼럼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임시 저장 잠깐 해주시고 여기 이 데이터 시트 안에서 만든 파일을 첨부하는데 그 파일 링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파일 링크라는 칼럼 안에 들어가 있는 요 2개 파일을 첨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를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 액션 클릭하셔서 메일 본문 여기까지 2번 나왔고 파일 첨부 다시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시트 파일 첨부 보라 색깔 글씨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컬럼 선택을 파일 링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파일 링크 칼럼 안에 저희가 만든 PDF 링크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첨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일 링크 선택해 주시고 다음 클릭해 주시면 바로 미리 보기가 뜹니다.
그래서 스마트 파트너 여기 파일 첨부 파일 명도 떴고 여기 제목 보이세요? 제목도 스마트 파트너 들어갔죠. 본문에도 스마트 파트너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2번 미리 보기 오른쪽에 클릭해 주시면 제목에도 나인클라우드, 파일에도 나인클라우드, 본문에도 나인클라우드 네,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까지 해주시면 이제 이메일 2건이 생성이 된 거고 이제 이거를 발송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실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실행하기 클릭. 네, 실행이 되었고 이메일이 잘 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여기 이메일을 미리 띄워놨는데 네, 바로 잘 왔네요. 보시면 테스트 바티 계약서 스마트 파트너 전달 드립니다. 첨부 파일도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 번 열었더니 괄호 212 이렇게 뜨네요. 네, 스마트 파트너 100만원 파일 잘 들어왔고요. 두 번째 나인클라우드도 나인클라우드 PDF 네, 나인클라우드 200만원 이렇게 잘 들어온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고객사별로 계약서 발송하거나 하는 것도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필요하신 경우는 바티 접속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계약 종료일 있잖아요. 이 종료일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게 엑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종료일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날짜 필터가 있거든요. 네, 날짜 필터하고 지난 분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다음 달 종료 예정인 거면 이번 달에 다음 달로 지정을 해놓고 그 해당되는 애들만 이렇게 보내는 거죠. 필터링을 걸어서 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뭐 이렇게 보내겠다. 그거 세팅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 세팅, 반복 세팅 이런 것까지 다 응용을 하시면은 회원님의 그 원하는 업무의 순서와 조건에 맞게 다 세팅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티가 한번 그 구조랑 워크플로우 세팅하는 방법만 이렇게 한번 익혀주시면 정말 응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네, 바티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내 업무도 뭔가 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팅해 보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바티 프로젝트 리스트 가면 오른쪽 아래에 이 꿈돌이 모양 채널톡이 있습니다. 여기서 1대1 채팅을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템플릿 정말 빠르게 만들어서 바로 전달 드려요. 네, 저희는 이제 매일 하는 일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세팅해서 전달 드리고 또 통화로 상담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웨비나는 저희가 이제 웹크롤링 뽀개기 웨비나로 해가지고 웹크롤링만 이제 중점적으로 네, 하는 거를 좀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웹크롤링 웨비나 네, 예정이고요. 6월 17일 정도부터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서 저희가 그 신청 폼이 마련이 되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